이슈를 꼽으라면 첫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젖을 물렸을 때일 것 같아요. 그 피덩이가 제품에 안겨서 살아보겠다고 엄마 젖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1년 육아휴직을 받아 아이가 돌 때까지 젖을 먹일 수 있었는데요. 일하는 모든 엄마들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출산을 했습니다. 현역 여성 의원이 임기 중에 출산한 건 용 의원이 3번째인데요. 그러나 현역 의원에게 출산 휴가는 따로 없습니다. 현재 용 의원도 국회 회의 때마다 일일이 박병석 의장에게 불출석 허락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용 의원이 최근에 국회회의장 아동동반법을 발의 추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데리고 노키즈 존인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젊은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려면 이런 법도 꼭 필요하겠죠? 매일 싸우고 서로 비난하는 소리만 넘쳐나는 국회에 아기들이 젖달라고 우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난다면 저는 훨씬 더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5월 14일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시작합니다. Tip 1. Today issue and people. 팁 1 오늘의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3번째 총리이자 대한민국 제47대 총리로 취임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아버지인 안 씨도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벼랑 끝까지 너힐 몰아넣고 죄악의 대가 치러야겠지.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전남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최근 유흥업소와 관련한 잇단 확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어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어제 5명에 이어 오늘 15명 등 모두 20명이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18명이 나이트클럽 관련 종사자나 방문자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자사 차량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알트코인인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 작업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 시세를 보면 머스크의 트윗 후 도지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이 일주일째 진행 중이지만 예약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앓는 분들이나 이상 반응을 우려해 예약을 망설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팁 1이었습니다.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해묵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 만나보는 톡톡 뉴스와 상식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형 상식이 형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뉴스를 쏙쏙 전해드릴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형 상식형입니다. 여러분의 상식 저만 믿어요? 근데 우리 보통 동네형 하면 바보형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동네형은 되게 똑똑한 형인 거죠? 저도 바보형인데요. 네. 많이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제 조금 전해드릴 정도 됩니다. 노력파군요. 우리 네, 상식형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식형이 또 얼마나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소셜 믹스 전해드릴게요. 소셜 믹스. 들어보셨나요? 막 쉐킷 약간 이런 느낌. 쉐킷. 쉐킷. 섞는 것 같죠, 뭔가. 네.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매매를 통해서 입주하는 분양 세대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들어오는 임대 세대를 함께 살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네, 소셜 믹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네.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 선정한 이유.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할 때에도 이 소셜믹스 구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서울시에서 몇몇 아파트나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도 소셜믹스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셜 믹스의 취지를 좀 알아보죠. 예,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뭐 그에 따른 주거 지역이나 주거 형태도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여기서 문제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 방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거복지인 셈인데 그럼 시나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신규 택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좀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2003년에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 후에 뭐 계속해서 분양과 임대를 어느 정도 비율로 조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소셜 믹스를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안타깝게도 취지와 맞게 성공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취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별 없는 주거가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차별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셜 믹스가 아니고 이건 소셜 분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예. 왜 그럴까요?
아마 뭐 대부분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분양과 임대동으로 구분을 해서 분양동, 임대동 단지가 똑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곳은 외관으로 볼 때도 차이가 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고층과 저층으로 나눈다던가 아니면 어디는 복도식, 어디는 통로식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색깔을 다르게 칠한다던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이걸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지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건 소셜 믹스가 아니라 완전 소셜 편가르기인데. 그렇죠. 좀 뭐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공개한 송파구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지주구 단위 계획안을 보면요. 네. 여기에는 좀 소셜 믹스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데요? 같은 동 안에 아파트 예를 들어 뭐 9동이면 9동 안에 분양과 임대 물량이 함께 있도록 한 겁니다. 믹스동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가 임대인지 어디가 분양인지 모르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서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모르게끔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소셜 믹스가 될 텐데 지금 그거를 지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를 꼭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언가를 시도할 때 뭐 부작용이 언제나 있을 수는 그럼요.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을 흔드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소셜 믹스라면 정말 서로 티 안 나지 않게 어느 집에 사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도 저 친구는 저기 사네 이렇게 돼야지 저기 사는 저 친구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대안과 대책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한 예를 보자면 공동대표 회의를 꾸려서 수시로 계속해서 문제 발생하면 협의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활한 소통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법안이 뭐 처리가 통과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소셜 믹스가 잘 문화로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 있죠? 예, 오늘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호떡 믹스, 2번 커피 믹스, 네. 3번 소셜 믹스입니다. 이거 정답만 맞추면 돼요. 기호까지 같이 맞춰야 돼요. 그 제가 결정하는 건가요? 결정하세요. 상식이 형이니까. 일단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기호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단어를 써주셔도 돼요. 단어를 써주시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3. 그렇네요. 정답을 말할 뻔했네요. 네. 자, 한 번 더 보기 주세요. 네, 1번 호떡 믹스. 맛있겠네요. 네네. 2번 커피 믹스. 3번 소셜 믹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곳으로 정답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상식이 형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 많이 보내줘요. Tip 2. Tomorrow issue and people. YTN 에디터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인구 감소로 국방력에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의무 병역을 주장하는 국회 입법청원 글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여성도 증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겼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전주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올림픽 취소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직위원회 측이 취소 시 배상 책임 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IOC와 개최지인 도쿄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대회 취소 결정은 IOC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취소되더라도 IOC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에디터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간 1시 20분 3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슈와 사람이 있는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이슈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을 모시는 이슈가 만난 피플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의 이슈 중에 하나는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의 무대에서 현역으로 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고 있는 연극 배우 박정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요. 네, 웃음이 나와요. 좋아서. 아유, 제가 드릴 말씀은 선생님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 이 이슈가 만난 피플이라는 코너의 첫 손님이세요. 와, 근데 내가 이슈가 뭐가 되나요? 선생님 요즘 완전 인싸세요. 인싸라고 아세요, 선생님? 그건 뭐지? 핫하다는 뜻이에요. 아니야. 요즘 아주 핫한 아니, 그거 분이세요. 핫하다. 내가 80이 돼서? 선생님 80이 되셨기 때문에 핫할 수도 있죠. 현역으로 계속 계시니까. 그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참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직 나의 무대가 있고 무대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와 주시는 관객들이 있고 매 시간 매일 벅차게 살고 있으니까 이슈가 되긴 되겠네요. 그럼요. 매 시간마다 벅차게 살고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선생님? 네, 이 연극은 항상 라이브기 때문에 1분 1초도 긴장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렇죠. 그리고 순간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삐끗해요. 아하. 근데 그거를 2시간 남짓 연극 무대로 본다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뭔가 어떤 잡념이 들 때 내가 발을 헛짚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긴장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긴장이라는 게 건강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선생님 지금 해롤드와 모드 이 연극 공연 중이세요. 사실 선생님 섭외 부탁드릴 때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배우들은 연극 작품 한창 할 때 선생님 말처럼 굉장히 긴장되고 예민해. 선생님 이게 관록입니까? 아니면 선생님만의 특징입니까? 이 무대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여유 있는. 청취자들하고도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시간이 또 얼마나 소중하고 또 파바로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홍보 어떤 홍보도 이 세상에 나쁜 홍보란 없다. 왜냐하면 연극은 워낙 아주 수공업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광고를 할 수는 없어요. 광고에 돈을 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홍보. 만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단 몇 분이라도 와 그래? 연극 배우 박정자가 80이 됐어? 또 해롤드와 모드를 공연하고 있어? 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주 큰 기쁨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연 배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연극입니다. 해롤드와 모드고요. 이제 5월 1일부터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 안 가고 싶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가고 그럴까? 싶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와, 선생님. 우리말 굉장히 어렵다. 저의 실수를 또 이렇게 센스 있게 해주시는 선생님 역시 감사합니다. 네. 자, 해롤드와 모드 2003년 첫 공연이셨죠, 선생님. 네. 벌써 7번째 공연인데 계속해서 이 연극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으세요? 다른 해롤드는 극중에 19세 청년의 나이고 모드는 극중에 80 할머니 나이예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80 할머니로 보여요? 아유,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왜? 안 아니라는 보이죠. 아니 그건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 그래 안 보여요, 선생님. 그렇게 안 보여요.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80이란 나이와는 완전 다르시죠. 네. 근데 80을 꼭 할머니 이렇게 보는 이야기보다는 인간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닌. 그럼요. 그건 그냥 나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근데 2003년에 사실은 그 한 해로 이 공연을 끝낼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네. 정말 내가 60이 넘어서
이 모드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이 모드라는 역할이 굉장히 무공해예요. 아주 무공해. 80의 나이에 모두가.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런 욕심도 없고 하나 분명한 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그 두 음절로 통해서 보는 그 단어 80의 모두가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해롤드 19세에게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렇게 도심에서 막 매연에 시달리고 있는 나무를 이렇게 아주 공기 좋고 햇빛 밝은 데 갖다가 심어주고 주인이 없다 니건 내것 너무 그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주인이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가 늘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작품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니까 관객들이 더 좋아해요. 굉장히 위로받을 것 같아요. 격려도 받고. 아주 위로받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리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남자들도 울어요.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들도. 그래서 저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6번째 2003년부터 해서 6번째 왔고 7번째 이번에 이 해롤드와 모드를 하면서 나는 80이 될 때까지 이 공연을 하겠다 하고 나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게 언제 하신 거예요, 선생님? 2003년에 초연하실 때. 네. 18년 됐어요. 그 약속을 한 지가 18년 전이죠. 고맙게도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됐어요. 선생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관객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모두와 한 약속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60대에 했던 모두와 네. 지금 80이 돼서 하는 모두는 다릅니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매번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처음에는 연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도요. 그럼. 이미 대배우가 된 그때도요. 이 세상에 대배우가 있을까? 그런데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 그러면서 어쩌면은 관객에게 그 뭔가 강요를 하지 않았나. 지금 메시지를. 돌이켜보면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잘 알아들어 줬으면 좋겠어. 하는 뭐. 근데 그게 무대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래요. 그냥 가벼워져야 되겠다. 그것처럼 나를 구원한다? 그건 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년 넘어 전에 자동차를 버렸어요. 한 30년 운전하다가. 네. 뭐 누구도 나를 운전해 준 사람은 없었으니까 나이가 뭐 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버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싶다라는 것?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가벼워지고 그거 싶다. 자꾸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 그러니까 어쩌면 자동차라는 건 나에게 편리함이잖아요. 네. 그리고 문명의 이기이고. 근데 그것들을 버려놓는 연습들을 지금 하시는 거죠. 참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정말 성인들이 그 소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물론 뭐 해롤드와 모드에서 모두가 늘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나의 롤 모델이 모드라는 거죠. 근데 인생에서 내가 누군가가 나의 롤 모델이 되어준다면 그럼요. 그거 참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연극의 핵심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꿈꾸는 19세 청년이 80세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모두를 만나서 네. 삶과 사랑을 알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에 딱 한 명만 나를 그렇게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때는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남편이 아니면 아이들이 또는 친구가
그 바란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 일런지도 모른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그럼요. 그 나이를 먹는다는 일이 어떤 때는 참 고마워요. 큰 깨달음은 아니어도 아 그래 이건데 그게 그렇게 그동안 힘들었어 하는 거. 지금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기도했어요. 내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 가볍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예요. 네.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뭐 아쉬움이나 불편함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 다 그런 갈등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한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와, 선생님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예쁘다. 선생님이 저보다 딱 2배 인생을 더 사신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아 나도 선생님만큼 지금 제가 보내온 인생의 시간에 딱 2배를 보냈을 때 선생님처럼 가벼워지는 연습을 늘 아니야 하고 아직은 있다. 안 가벼워져. 아니 선생님 나이 돼서요. 그럼. 저 지금 욕심 많아요 선생님. 저 이슈 저런. 피플 진짜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럼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참 이 연극이 또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사실 세대 갈등 엄청 나잖아요. 어르신들과 청년들 간의 소통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이 시대에 딱 인정하지 맞는 않고. 작품이에요. 맞아요. 해럴드와 모든. 근데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년과 어르신들 간의 갈등. 물론 난 집에서도 물론 이제 50이 다 돼가는 아들 딸이 있지만 어떤 때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이런 데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나도 내 스스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또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이나 인생을 먼저 앞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걸 거라고. 맞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면서 또 기다리면서 그런 시간이 우리는 왜 그렇게 뭔가 조급할까요? 왜 그렇게 바쁠까? 근데 모두가 해럴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바라봐 줬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줬죠. 네. 그러다 보니 해럴드도 이해받았고 구원받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이 연극을 통해서 가장 값진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선생님. 이게 그냥 단지 이런 얘기야. 세상 사는 그 속된 표현대로 뭐 19살 청년이 뭐 80할머니를 네, 사랑을 해? 사랑하고 뭐 뭐 결혼을까지 해? 뭐 이렇게 그런 세상의 잣대에 눈을 맞추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가 살아온 삶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서로가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포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자,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에는 연극배우 박정자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20살에 데뷔하셨죠. 이제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오래 하셨죠. 대학 2학년 때부터. 네. 네. 한우물만 파셨어요. 연극 배우만 거의 드라마 안 하셨고. 드라마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해요. 다 천재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요즘에는 한우물만 파는 사람은 좀 미련한 사람 이렇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멀티고 이 집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한우물만 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나는 아까 그 미련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그 미련함도 때로는 아주 미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에너지 또한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복잡해도 나는 어떤 내도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그저 무대, 연습장.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서 세상 사는 데는 굉장히 아마추어예요. 세상 사는 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연극에서 내가 그렇게 과연 뭐 대단한 프로일까? 그건 또 모르겠어요. 매번 연극은 라이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아직도 떨리냐고. 아직도 떨리세요? 당연히 떨리죠. 정말 내가 어떤 실수를 할지 몰라요. 근데 무대는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난 무대 위에서 여러 번 실수도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인간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런 생각 들어요. 가끔 내가 영화를 보거나 좋은 배우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배우들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어쩜 저렇게 잘할까. 저거는 신이 내린 재능인데.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 보면 같은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럼요, 선생님. 근데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80의 나이에도 무대를 계속 서게 하는 힘을 정말 제가 선생님 대화 가운데 발견하는 게 첫째는 겸손함이시고요, 정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더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존경감과 그 경외감을 갖는 거. 또 하나는 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또 80까지 선생님을 무대에 서게 하는 건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현역으로 일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내가 실수할까 봐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내가 민폐를 줄까 봐 혹시나.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을 하세요? 근데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내가 그냥 맞닥뜨리면 그냥 돌직구로 나가야 돼. 근데 정말로 실수를 했던 정말 끔찍한 실수를 무대 위에서 했던 몇 가지의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실수를 해도 나는 지금 또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도 우리가 넘겨야 되고 그 아픔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실수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극복하는 것, 맞닥뜨리는 것 외에는 없네요, 이겨나가야죠. 선생님.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이슈 앤 피플이거든요. 네. 사실 세상에 정말 쏟아지는 뉴스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럴까요? 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이슈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한갑 때였으니까 한 20년 전이네요. 그때 한갑 잔치를 내가 재밌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연극 배우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늘 응원해주고 이렇게 바라봐 주셨던 분들 한 44분을 모시고 와. 통영국제음악제를 세상에. 누구는 크루즈를 간다고 하지만 나는 크루즈 입대까지 한 번도 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 어른들 동료들 같이 가면서 어디 내가 한갑이란 얘기 못 하잖아요.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대부분 선배들.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물론 동료도 박정자를 있게 해준 사람들이었군요. 그때 내가 김포공항에 딱 모이십시오. 아하. 내용은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통영 그냥 와라. 국제음악제 1박 코스입니다. 그런데요, 기쁨은 나누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기쁨이 아니에요. 40분이 넘는 분들이 김포공항에 딱 모여서 박정자는 그냥 저기
저리 가라야 서로 만나서 기뻐서 본인들의 그 자리를. 잔치가. 그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음악회를 보고 그때 정명훈 씨가 아주 모처럼 통영국제음악제에 와서 이제 연주를 지휘를 했었을 때인데 그날 저녁에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한갑이라는 게 그 여행의 그 이름을 알게 됐군요. 네, 우리 저기 이 연석화하고 노영심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거기 어른들이 네. 어머 박정자가 벌써 한갑이야?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스스로 연출을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의 무대를. 그럼요. 네. 그 작은 이벤트 하나의 예. 연극 무대를 연출하신 거잖아요. 와, 선생님.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은 어떤 하나의 이벤트 뭐 그게 생일이어도 좋고 무슨 어떤 기념일이어도 좋은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참 그때 내가 참 잘했다 하는 생각. 올해 19 그리고 80 해롤된 모두를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오로지 감사. 그리고 작년에는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노래처럼 말해줘라는 배우의 연극배우 박정자의 그 자전적인 네. 1인극을 했었어요. 근데 배우로서 큰 숙제를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60년간의 내 무대를 어떻게 보면 좀 짚어주는 무대였네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또 아직까지도 머리가 녹슬지 않아서 이번에 대사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네. 진짜. 그것도 노력, 연습. 네. 이거 말고 방법이 없죠. 그럼요. 그리고 무대 위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배우들이 다 함께 해주고 스태프들과 함께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불어. 맞습니다, 더불어.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이슈앤 피플인 거잖아요. 네. 선생님께 또 가장 중요했던 피플 하나 꼽아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선생님 주변에는 그 모든 사람이 지금은 선생님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롤드와 모두 기자 간담회에서 더 이상 욕심은 없다. 아주 사뿐하고 가볍게 내려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굉장히 인터뷰 가운데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가뿐하게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저는 굉장히 무겁게 저는 아직 40이기 때문에 이제 막 네,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의 메시지가 앞으로 가볍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을 저에게 심어준 것 같아서 좀 네.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연극을 통해서도 나는 모두를 통해서도 많은 관객들이 네. 무엇보다도 그 가벼움에 대한 그 선물을 스스로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 연극을 보러 오고 싶은 예비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던지려고 했어요, 선생님. 5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23일까지 하는 해롤드와 모두 연극. 해롤드와 모두. 극장이 강남 삼성역 그 부근의 KTNG 3층에 있는 상상홀입니다. 아마 연극하기에는 그렇게 마땅한 극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출을 맡은 우리 연석화 씨가 아주 무대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관객들이 많은 감동을 하시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반가운 건 또 오겠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오겠다.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다. 내가 제자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게 성공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연극이 항상 관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연극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 네. 영화하고 TV하고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네. 80이 돼도 인생의 현역을 살아가고 있는 연극배우 박정자 선생님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해롤드와 모두 이 연극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